보면 질량 보존 법칙에서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반응이건 화학 반응이건 다 성립하지. 근데 이번에는 연소 반응에서 연소는 뭐니? 물질이 타는 거지. 연소 반응에서는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게 뭐야? 연소 반응이야.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 보자.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는. 특히나 기체 발생할 경우는 열린 용기하고 닫힌 용기를 구분해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강철 섬유 연소가 있어. 원래 강철은 타, 안 타? 안 타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솜처럼 가늘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봐라. 닫힌 용기에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산화철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닫힌 용기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있는 산소량이 일정하단 말이야. 일정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산소가 공기 중에 있건 강철섬에 붙건 그 질량은 어떻다? 변화 있어 없어? 없다. 그렇지. 봐봐. 닫힌 용기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산소량이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애가 철하고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질량은 어떻다? 어디에 있느냐만 틀리지. 그대로죠. 강철섬의 질량도 그대로고 산소의 질량도 그대로고 이렇게 돼봤자 단지 따로따로 있느냐 결합하느냐 차이지. 그러니까 닫힌 용기는 질량이 어떻다? 그렇지. 질량이 일정하지. 근데 열린 용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해가 열린 용기는 뭐냐? 산소가 무한정이잖아. 그러면 원래 강철섬에서 산소가 결합한 만큼 강철섬의 질량은 어떻다? 산화철이 되면 질량은 어떻다? 오히려? 그렇지. 증가하지. 봐봐. 여기는 닫힌 용기는 어떻게 돼? 강철섬에 여기 산소가 있어. 그래봤자 붙어봤자 이 전체 질량은 변화했어. 없지. 근데 열린 용기야.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무한정 있잖아. 그럼 얘가 결합한 만큼 전체 질량은 어떻다? 그렇지. 질량은 증가하지. 근데 결합한 산소 양까지 고려하면 반응 전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똑같지.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질량은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렇지만 결합한 산소 영까지 고려하면 반응 전의 질량, 철과 산소의 질량하고 뒤에 반응 후의 산화철의 질량 어떻다? 똑같지. 어차피 질량 보존 법칙은 뭐한다? 성립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나무나 또 종이의 연소 보자. 나무나 종이의 연소. 연소가 있는데 나무하고 종이를 연소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나무가 너 캠핑 가서 태워봤지? 나무가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빛과 열을 내면서 타. 그럼 재가 남고 뭐가 생기니? 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해됐어? 근데 이때 봐라. 물이나 이산화탄소 생기는데 이것들은 날아가 버려. 열린 용기에 닫힌 용기에서 실험하면 어떻게 돼? 도망 못 가니까 질량은 어떻다?
질량을 일정하지. 근데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이번에는 얘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나무보다 질량이 어떻게 돼요? 가볍겠지. 왜? 이것들이 날아가 버리잖아.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질량은 어떻다? 질량 감소한다. 틀리지 좀. 그러니까 주의해서 외워야 돼. 당연한 거지. 상혁아. 외우면 안 돼. 상혁아. 이해를 하면 돼. 얘는 오히려 열린 용기일 때 산소가 무한정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한 만큼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근데 얘는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그만큼 나무를 이루던 성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래봤자 반응 전의 질량 이거는 합은 어떻다? 같다. 원래는 이게 성립에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이해됐지? 들고 나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앙금 생성 시에는 앙금은 고체니까 어디로 달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똑같아. 근데 기체가 발생할 경우 조심해야 된다 있지. 기체 발생할 경우 뭐 있어?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또는 금속하고 염산하고 반응할 때, 산하고 반응할 때 수소기체 발생하지. 근데 이때 닫힌 용기에서 하면 질량 보존돼. 근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 질량은 감소하겠지. 왜?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발생한 기체까지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그리고 나무의 연소, 종이나 연소도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그만큼 기체가 발생하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질량이 감소하지. 근데 강철소는 독특하다니까. 열린 용기에서 하면 질량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새끼 잡았다. 잡았어. 야. 많이 잡았는데. 아니 여기 차에서 계속 앉아있어. 자. 그 중에 몇 개잖아. 10원 먹는 맛이라 됐다. 그렇지 않아? 저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체 발생하는 경우 금속하고 산하고 하나지. 무슨 기체? 과산수로는 분해가 돼. 응? 뭘로? 물하고 산소로. 응? 그리고 탄산수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지.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탄산 나트륨하고 물 생기고, 탄산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응? 이해됐지? 네. 자, 보자. 기자 넘겨봐. 맛있다. 간만에 먹으니까 많이 좀 맛있네. 너도 먹어. 이따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 보자. 일정 성분비는 자 한 원소와 화합물을 구성할 때 그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뭐 성립한다?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보다. 화합물 만들 때 화합물은 2개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된 거지. 근데 이 각 원소 사이에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고?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일정 성분비는 선생님도 오늘 상태가 안 좋아.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한 12시에 일어나고 한 7시에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났나?
상상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자, 이거는 누가 주장했다? 프로스트가 주장했는데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뭐 성립한다고?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뭐다? 이들 사이에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에?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근데 성립하는 까닭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 개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하지.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정해져 있지. 그러면 그들 사이에 개수비 때문에 질량비가 성립한다. 응? 이해됐어? 네. 내가 마셨으니까 그냥 잠이 깨고 와. 어제 먼지 털이도 엄청 터니까 이만큼 나오더라. 여기 분필가루. 먼지 털이를 갖다가 저기 있잖아. 저기 안쪽 강의실에 있어. 그걸 갖다가 한 몇 달 동안 쓴 돌아 했더니 먼지가 분필가루가 이만큼 나오더라. 다 터니까. 엄청 나오더라. 그래갖고 봐라. 그러면 이게 일정 성분비가 성립한 까닭이 있어. 응? 왜 성립할까? 원자들 사이에 뭐다? 화합물을 형성할 때 물질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뭘 형성해? 화합물을 형성해. 그러면 이 개수비가 정해지면 뭐 1대2. 근데 원자들의 질량이 정해져 있지. 한 개의 질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그러면 일정 성립비는 화합물에서는 어디에 성립한다고? 야, 물질을 나눌 때 뭘로 나눠? 순물질하고 뭘로 나누냐? 혼합물로 나누지. 순물질은 순서 물질 하나야. 그래서 뭐 있어? 원소 물질. 뭐 있잖아. H2, O2, N2. 또 뭐 구리, 철, 뭐 아연 같은 거, 금속 원소. 그리고 화합물은 뭐야? 비록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했지만 원소가 결합했지만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화합물 하나로서의 하나의 성질만 가지니까 순물질에 속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 하나로만 돼 있어가지고 물질의 성질이 일정한 거야. 응? 그래갖고 화합물에 뭐 있어? H2O, CO2, NH3, 아모니아, 메테인 같은 거 있지. 그리고 뭐 또 있어? NaCl 같은 거, 염화 같은 것도 있어. 혼합물은 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데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야 안에 뭐야? 어떤 놈하고 섞느냐? 어떤 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틀려져 버려. 꼭 골고루 섞여 있으면 뭐야? 균일 혼합물. 이거 작년에 했었어요. 골고루 안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지. 다음 거 있어요. 균일 혼합물은 어떤 거야? 식초. 그렇지. 어디서나 맛보면 똑같아 맛이. 그리고 건더기 없고 색깔은 있을 망정 건더기 없고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 뭐 있어? 공기. 그 다음에 소금물,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같은 거. 불균일은 뭐야? 가라앉는 물질이 있었고 건더기 있지. 흑탕물, 우유, 주스, 아이스크림, 초코칩 쿠키, 암석 같은 거. 이해됐어? 네. 근데
이 일정 성분비는 어디에서는 성립한다? 화합물에서는 성립하는데 혼합물에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얘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는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는데 혼합물에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법칙은 뭐에는 성립한다고? 화합물에는 성립하는데 혼합물에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이해됐지? 네.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야 봐봐.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자 H2O하고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야 성분 원소는 뭘로 같아? 수수. 그렇지. 성분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 같아. 근데 질량비가 틀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야. 왜?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따라서 다른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량비를 따질 때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 세 개는 외워야 돼. 근데 이 질량비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 보자. 야, 원자나 분자, 화학에서 논하는 입자들은 크기가 졸라리 작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혁명을 통해서 밖에 안 보여. 화학혁명으로는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해? 모형을 이용해. 그럼 보자. 모형을 이용하는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와 모형 보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갖고 모형 보잖아요. 네? 그러면 보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모형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물을 보자. 물 H2O지. 그러면 자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네. 전체 질량비를 알려면 수소와 산소의 원자계당 질량 1대 16이야. 1하고 16이다. 질량비는 1대 16이야. 그러면 전체 질량비는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런 건 준다. 1대 16은. 따라서 얼마야? 2대 16이지. 1대 8이야. 그러면 자 따라서 봐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고 물이 되지. 물이 되지. 그러면 얘가 1대 8이야. 질량비가. 그럼 얘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몇이 돼야 돼? 9. 그래. 1대 8대 9. 꼭 알아놔야 돼. 1대 8대 9 질량비 꼭 알아놔야 돼. 이해됐어? 네. 그리고 뭐 암모니아도 다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봐봐. 계산을 또 해보면 암모니아도 NH3지.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그리고 한 개당 질량비는 14대 1이야. 그러면 전체 질량비는 얼마니?
14대 3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어?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도 뭐 개수비는 얼마야? 1대1이지. 그 다음 원자 한 개당 질량비는 12대 16이에요. 곱해버리면 전체 질량비는 12대 32이야. 그러면 3대 8이겠지. 어? 이해됐어? 뭐 산화분리도 나와있네. 산화분리도 어떻게 돼? 하나 질량비는 1대1이지. 아니 개수비는 1대1이지. 어? 그리고 한 개당 질량비는 64대 16이야. 이런 거 준다 다. 어? 구할 필요가 없어. 전체 질량비는 얼마야? 64대 16이니까 8로 나면 8, 8은 64고 8대 2, 4대 1이지. 그러면 이거는 4대 1대 5다.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산화분이 되지. 외워야 될 거 선생님 지금 적어주는 거야. 몇 대 몇이다? 4대 1대 5다. 아까 처음에 수소, 산소, 물이 될 때 1대 8대 9야. 구리, 산소 결합해갖고 산화물이 될 때 몇 대면? 4대 1대 5. 꼭 외워놔야 될 거야. 응? 3개 외워놔야 돼. 질량비. 마그네슘까지 포함해갖고 3대 2대 5까지 3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보충자를 봐봐. 플러스가 봐봐. 자,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 원자는 질량이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르다. 따라서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혼합물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설탕물은 설탕과 물의 양에 따라 여러 가지 농도로 만들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아까쯤에 뭐라 했어? 성분 원소와 같아도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라 했지. 봐봐. 물과 수소는, 과산화수소는 둘 다 성분 원소는 뭐야? 수소하고 산소지. 근데 개수비가 수소하고 산소가 물이 2대1이고 과산화수소는 1대1이지. 그래갖고 질량비가 1대 8이야 물은. 근데 과산화수소는 1대 16이야. 질량비 틀리니까 다른 물질이야. 너 정신 차려. 응? 그럼 보자. 그러면 보자. 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 말했지 원자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갖고 또 질량비를 표시할 수 있다.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해 갖고 표시할 수 있다. 니한테는 뭐지? 볼트와 너트를 갖다가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보자. 그러면 자 봐봐. 볼트가 첫 번째 몇 개야? 2개고 그리고 너트를 사용해서 BNT를 만든대. 그러면 볼트 2개고 너트 4개야. 그리고 BN2를 만드는데 BN2는 볼트 하나에 너트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이걸 딱 써버리면 야 볼트가 몇 개야?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2개지. 너트 몇 개야? 4개지. 그러면서 BN2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
봐라. 자, BN2 만들 때 볼트하고 너트는 몇 개씩 결합해?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지. 그러면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다 보니까 야, 이때 질량비가 어떻게 돼? 야, 볼트 하나에 5g이고 너트 하나에 2g이야. 따라서 볼트 하나에 몇 그램? 5g이야. 너트 하나에 2g이야. 그러면 5대 4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질량비는 이해됐어? 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볼트 몇 개야? 두 개에 너트 몇 개가 결합해? 6개가 결합해. 다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들은 일정 비율로만 반응해. 그럼 BN2를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고 너트가 몇 개 남아? 그러니까 얘를 써버리면 화학 반응식으로 써버리면 2B 플러스 6N은 뭐냐 2BN2지. 그러면 여기서 몇 개를 없애고 반대편으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결국에 얘도 뭐가 된다? 2B 플러스 4N은 2BN2.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지?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외워라는 게 있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야 수소, 산소, 물이 될 때 몇 대면? 1대, 8대, 9 외우고 그러면 이걸 자 어떻게 써먹냐? 그리고 야 두 번째 구리하고 야 산화구리가 되는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보자. 산화구리 2에서 질량비를 보자. 일정 성분비. 그러면 써보면 야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돼. 외우라니까 선생님이 몇 대면? 4대 1대 5다. 4대 1대 5야. 그러면 자 봐라.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봐봐. 산소하고 구리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4대 1로. 그리고 구리하고 산화구리는 구리가 4g이 소모돼가지고 산화구리 5g이 돼. 그래서 4대 1대 5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해볼게.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된단 말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8대. 1대 8대 9지. 그러면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4g 있고 얘가 16g 있었어. 그러면 이걸 B로 나눠줘. 뭐가 돼? 1로 나누면 4g. 4가 됐지. 8로 나누면 2가 돼. 응? 그러면 보자. 이때 남는 건 용서해도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돼. 남는 게 뭐냐면 자 나눠주면 남으려면 만약에 얘를 나눴어. B로 나눴어. 그럼 4지. 얘는 2지. 4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돼? 32g이 돼.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뭘 곱해주는 거야? 작게 나오. 이 B로 나눴을 때 작게 나오면 2를 곱해주는 거야. 2를 곱해주면 얘는 몇 g 반응해? 그렇지. 얘는 몇 g 반응해? 16g.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몇 g이 남아. 그리고 얘는 몇 g이 생성돼. 봐라. 반응 전에 얼마였어? 20이었어. 반응 후에 얼마 되냐? 반응 전에 얼마냐? 18이지. 28이지. 반응 전에 20g이었지. 반응 후에도 얼마야?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맞다는 거야. 에? 이해됐어? 상혁아? 네. 봐봐. 그럼 구리하고 산소로도 해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뭐야? 일정 비율로만 반응해. 남는 건 염소에도 부족한 염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구리, 산소, 산화구리가. 그러면 봐라. 몇 대 몇이야? 4대 1대 5야. 그러면 야, 구리를 16g 넣어주고 얘를 3g 넣어줬어. 나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 그러면 적게 나온 놈은 곱해준다 했지. 그러면 3을 곱해줘. 그래야지 남아. 3, 4, 12지. 12g이고 얘는 몇 그램? 3g. 얘는 몇 g이 생겨? 그러면 빼주면 얘는 4g이 남고 얘는 0g, 얘는 15g이 생성되는 거지. 아, 반응계는 얼마였어? 19g이었지. 반응에도 몇 그램? 19g. 질량 보정 그램씩 성립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4번 보자. 여기 옆에 보충자료 4번 봐봐. 구리 4g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 변화. 처음에는 질량이 증가하다가 구리가 모두 반응하면 질량이 일정해지지. 왜? 더 이상 산화구리의 질량이 왜 증가 안 해? 야, 공기 중에 산소는 구리하고 반응하는 산소는 무한정이 깔려 있어. 근데 도가니 속에 넣어준 금속은 구리는 몇 g밖에 안 돼. 4g밖에 안 돼. 그러면 야, 얘가 모두 반응하면 더 이상 산화구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해됐지? 그래서 구리가 모두 반응한 지점은 뭐야? 산화구리의 질량이 5g이 될 때야.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야, 산소하고 누구하고 반응한다?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반응하지. 그 산화마그네슘이다. 이때 질량비 몇 대면? 3대 2대 5다. 3대 2대 5다. 이해됐지? 3대 2대 5다. 자, 마그네슘을 가열하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형성된다. 3대 2대 5다.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넘겨봐.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 있다. 이거 이해 다 했어? 못 했어? 다 했어? 이거요? 금방. 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제 보자. 뭐 보자? 기체 반응 법칙 보자. 기체 반응 법칙은 말 그대로 뭐야? 기체들이 반응할 때 얘들이 이 새끼 참았어. 참았지? 자, 좀 자. 자라. 아니, 아직 집 가서 자야 돼요. 이제 늦게 앉아기로 해가지고 키 커야 돼서 이제 주말에도 컴퓨터 하면 무조건 10시에 끄고 12시 안에서 하기로 했어요. 금방. 그냥 일어나도 돼요? 이러면 돼. 서서 자지 않겠지. 기체 반응 법칙 보자. 기체 반응 법칙은 뭐냐? 그거야. 게이 류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거야. 한 기체하고 다른 기체가 반응해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는 봐라. 한 원소하고 다른 원소하고 반응해갖고 화합을 만들 때 이들 사이에는 개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들 사이에 개수비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뭐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지.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들이 한 기체하고 다른 기체가 만나갖고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사이에는 무슨 비가 성립한다? 정수비인데 무슨 비? 부피비가 성립한다고. 이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자, 전제 조건이 들어가. 일정
온도, 일정 압력하에서 한 기체하고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사이에 일정한 정수비 뭐가 성립한다고? OPB 성립하는 게 뭐다? 기체 반응 법칙이야. 이건 어때요? 야, 얘가 잠깐. 이걸 끄면 돼. 난로를 끄면 되잖아. 그럼 봐. 즉, 일정 온도 압력하에서, 자, 뭐가 있냐? 일정 온도 압력하에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갖고 물이라는 수증기라는 기체가 생겼어. 그러면 이들 사이에 부피비 얼마다? 부피비 얼마야? 2대1. 그렇지. 2대 1대2란 말이야. 즉, 봐라. 수소 두 부피가 하고 산소 한 부피하고 만나서 수증기 몇 부피가 생기는 거야? 두 부피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때 이들도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일정한 정수비, 이걸로 성립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자, 봐라. 수소, 산소, 수증기라. 물이야. 근데 2대 1대 1이야. 그러면 얘가 40ml여주고 얘가 30ml였어. 그럼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라 했지. 나눠. 그럼 얼마 나와? 20. 나눠. 40. 그러면 적은 놈을 선택해서 곱해준다 했지. 그럼 20을 곱해줘. 그럼 반응하면 얼마야? 40. 40 반응하고 그 다음 얼마야? 20. 그러면 얘가 얼마가 생기는 거야? 40. 그러면 얘는 0, 얘는 10ml 나왔고 얘는 40ml가 생성되는 거지. 선생님 부피가 같지 않아? 야, 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야. 부피는 일반적으로 부피 보존 법칙은 없어. 부피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응? 이해됐어? 네.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이것들끼리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야, 옆에 봐라. 플러스 강의 1번에 봐봐.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만 성립하지.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갖고 이산화탄소가 됐어. 근데 여기서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 안 한다. 왜? 탄소가 뭐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야,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야 돼. 기체 반응 법칙은 모두 기체일 경우만 성립한다. 뭐라고? 기체 반응 법칙은 모두 기체일 경우만 성립한다. 기체 반응 법칙이 뭐라고? 일정 온도, 일정 압력하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비, 부피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들은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일정 비율로 반응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근데 이 기체 반응 법칙을 뭘로 설명했다? 원자설로 설명했어.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 보여. 봐봐. 수소, 산소, 수증기, 아니 물이야. 근데 두 부피, 한 부피, 두 부피. 이걸 기체 반응 법칙을 원자설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수소 원자 하나, 한 부피 하나 들어가고 산소 원자 하나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 수소는 상관없어.
하나씩 들어가면 돼. 근데 산소가 어떻게 돼? 쪼개졌어. 뭐에 어긋나?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는 거야. 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야? 원자잖아. 근데 여기서는 원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려니까 요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난 거야.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뭘로 설명했다? 기체 반응 법칙을 분자설로 설명한 게 뭐다?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응?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뭘로? 분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한 거야.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기체든 같은 부피 속에 무조건 뭐 들어있다? 같은 분자수 들어있다. 같은 말이 4번 들어간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산소건, 수소건, 물이건, 암모니아건, 메테인건 같은 부피 속에는 뭐 들어있다? 같은 분자수. 한 부피에 한 분자 들어있으면 다 한 분자가 들어있어요. 즉 봐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지. 자, 해볼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갖고 물이 생성돼. 부피비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지. 네. 그러면 이때 수소도 부피, 산소 한 부피. 물 두 부피가 생겨. 그러면 여기에 수소 한 분자, 산소 한 분자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 들어갔지. 물 분자 하나 들어갔어. 응? 또 물 분자 하나 들어갔어. 돌턴의 원자설이 어긋나 안 어긋나? 안 어긋나는 거지. 그리고 봐봐. 전부 다 수소건, 산소건, 물 분자건 한 부피에 몇 분자 들어갔어? 한 분자씩 들어갔잖아. 봐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아시잖아. 이게 뭐다?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야. 기체의 부피비하고 분자수하고는 어떻다? 야, 수소 몇 분자야? 2개요. 2분자지. 네. 산소 몇 분자야? 1분자지. 물 분자 몇 개? 2분자. 봐. 부피비하고 분자수비는 똑같아.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얘를 써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 분자가 돼. 근데 앞에 있는 숫자는 뭐다? 계수라고 그래. 이런 생각돼 있다. 그러면 이때 앞에 있는 숫자가 계수비야. 그리고 계수비가 뭐도 돼? 분자수비도 돼. 뭐도 돼? 모두 기체일 경우는 부피비도 돼.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틀려. 1대 8대 9자 질량. 네. 이해됐어? 좀만 쉬어. 쉬고 좀 하자.
구워줘. 뭘 구워기도 볶아야지. 아니 구워줘야 돼. 왜 수업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전화야? 아닌데 쉬는 시간인데. 알았어. 음.
아직 안 하잖아. WBC. 내일 하는 거 아니야? 네. 저희 베네수엘라랑 붙을 줄 알았는데 저기랑이요. 도미니카. 알아? 미국이 조작한 거잖아. 바꿨잖아. 일본하고 붙어야 되는데,
자, 보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 수비는 어떻다?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라고 했지. 개수비하고 분자 수비 모두 기체일 경우는 뭐까지 비례한다? 그렇지. 뭐는 아니다. 근데 질량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된다? 암모니아가 돼. 그러면 숫자 맞춰야 되지? 여기 두 개 있잖아. 네. 그럼 여기에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러면 수소는 몇 개야? 6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3.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가 1대 3대 2다. 근데 부피비도 몇 대면? 1대 3대 2지. 그럼 보자. 이때 1대 3대 2인데 그러면 얘들이 한 부피, 몇 부피? 세 부피. 그다음 몇 부피? 두 부피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같은 부피 내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 들어있다 했지. 한 분자 들어있어. 질소는 응? 한 부피에. 수소 몇 분자 들어있어? 세 분자 들어있지. 네. 그러니까 한 부피에 한 분자씩 들어있는데 세 부피니까 세 분자야. 그러면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붙지. 응? 그래가지고 암모니아 한 분자가 들어가 있어. 한 부피에. 여기도 암모니아 한 분자가 들어가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하고 염소하고 결합해서 뭐가 돼? 염화수소가 돼. 염화수소는 물에 잘 녹아. 그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야.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강산이. 그러면 얘들은 1대 1대 2니까 한 부피, 한 부피, 두 부피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한 부피, 한 부피 몇 부피가 생기는 거라고? 두 부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한 부피당 한 분자씩 들어가 있어. 수소, 염소, 그리고 염화수소 한 분자, 염화수소 한 분자 이렇게 들어가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질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갖고 뭐가 되냐? 이산화질소가 돼. 질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갖고 뭐가 된다고? 이산화질소가 돼. 그러면 보자. 이산화질소가 되는데 자 여기에 질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네. 여기는 한 개밖에 없지? 2가 붙어야지. 그럼 수소 몇 개 있어야 돼? 4개요. 그럼 여기 2 붙어야 되지. 1대 2대 2야. 그러면 여기 한 부피, 질소 한 부피, 수소 몇 부피? 그 다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질소 한 부피에 분자 한 개 들어가지. 수소 한 분자에 한 부피에 한 분자씩 들어갔어. 그리고 질소 하나에 수소 2개인 이산화질소가 한 부피에 한 분자씩 들어갔어. 이해됐어? 네. 됐지? 그리고 봐라. 자, 옆에 보자. 보충자를 플러스 강의 봐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같지만, 각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다르므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기체 종류에 따라 다르지. 봐봐.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 수는 똑같지. 근데 그래도만 원자 수는 어떻다? 틀리단 말이야. 여기는 두 개. 얘는 한 부피에 한 분자씩 두 개지. 근데 얘는 한 분자 들어갔는데 몇 개야? 원자가? 세 개야. 원자 수는 틀리다. 같은 부피 속,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 수는 들어있어. 그러나 원자 수는 똑같냐 안 똑같냐? 안 똑같어. 그렇지. 분자의 종류에 따라 틀리다. 이해됐어? 예. 그리고 봐라. 자, 이때 암모니아의 3번 봐.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 법칙 봐봐. 자, 보자. 기체 반응 법칙이 있어.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는 몇 대 몇? 부피비는? 1대3.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야, 질소 하나당 2 곱하기 14야. 플러스, 수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얼마가 돼? 34가 돼. 그리고, 암모니아는 2 곱하기 17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 응? 질량이 같단 말이야. 얘하고.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에서 뭐가 성립하냐? 기체 반응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다 성립한다. 세 개가 다 성립해. 응? 모두 기체일 경우는 뭐가 성립한다고? 화학 반응식에서 기체 반응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무엇도 성립한다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다 성립한다고.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넘겨봐. 여기 보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잠깐만. 오늘 수업은 저밖에 없어요. 자, 경태하고 니하고 따로따로 하잖아. 경태하고 니하고 시간이 겹쳐지면 딱 좋은데, 시간이 안 겹쳐지잖아. 경태하고 니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럼 되잖아. 제가 하나한테 졌어요. 응? 시범 경기. 칠 수도 있지. 저희 어제는 12대3으로 이겼는데. 너 삼성 아니야? 네. 기아는 어제 SSB 4대9로 이기고 오늘은 SSG한테 졌던데 3대2로 저희랑 똑같은 스코어로 졌어요. 기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기아가 좀 무서운 게 아직 기아의 최대 전력인 김도영이 WBC에서 안 들어왔는데 솔직히 이번 WBC는 그냥 김도영하고 문보경하고 둘이서 다 하던데. 그렇지. 문보경이 그거래요. WBC 지금 타율 1등이랑 최다 타점에다가 뭐 그런 거 타이틀 다 가지고 있대요. 문보경. 그러겠지 뭐. 김도영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안타 쳐주고 홈런 쳐주고 해가지고. 우리 팀에 그런 선수 없나? 한국인 선수 중에 그런 선수 있었으면 좋겠다. 디아즈는 잘하지만 구자욱은 나오지도 못하더라. 구자욱은 저기 뭐냐 외야수에 이정우도 있고 안현민도 있고 그 외국인 그 위트컵인가 걔도 있어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존스. 걔 외야수예요? 걔 외야수야. 위트컵이 누구지? 위트컵 내야수였나 투수였나 누구 있었는데? 걔 위트컴이 타자인데 걔는 내야수걸. 존스가 나오잖아. 저마이 존스 그 WBC 안 봐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저. 자 보자. 그다음 또 봐봐. 자 이제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 봐봐. 앙금 생성 반응은
앙금은 고체니까 뭐 열린 객은 닫힌 객은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하지. 네.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165.3g이야. 두 수용액을 섞은 후 일어나는 변화를 감찰했더니 흰색의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겨. 그리고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165.3으로 질량이 일정하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네. 근데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용기와 탄산칼슘을 유리병에 넣었더니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했다. 196.4g이었어. 근데 유리병을 기울여서 반응시키면 변화를 관찰했더니 닫힌 계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지. 그래봤자 닫힌 계이기 때문에 질량이 어떻다? 근데 유리병 뚜껑을 연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169.1g이야. 왜? 질량이 줄어들었지. 왜?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봤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해됐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보자. 자, 그리고 옆에 27페이지에 보면 산화구리의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 이거는 뭐야? 무슨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지. 야,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이 결합하여 하나 화합을 만들 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개수비, 즉 뭐가 성립한다? 질량비가 성립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거야. 도가니 5개의 질량을 측정한 후 각 도가니의 구리가루를 0.4g, 0.8g, 1.2g, 1.6g, 2.0g 올렸어. 구리 색깔이 빨간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 구리는 원래 빨간색이야. 산화구리가 되면 무슨 색이 된다? 검은색이 된다. 그러면 각 도가니의 전체 질량을 측정하여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한다. 그러면 생성된 산화구리 2의 질량은 도가니 전체 질량에서 도가니의 질량을 빼면 돼. 그랬더니 야, 구리 0.4g에 산화구리가 0.5가 생겼어. 그러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0.1이지. 그러면 구리하고 산소, 산화구리는 4대 1대 5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보자. 자, 그리고 뒷장 넘겨봐. 자, 봐봐.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기. 그림은 원자 A와 B가 반응하여 화합물 AB가 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이랬을 때 봐라. 야, 노란색 2개하고 파란색 하나하고 결합했더니 생성물이 노란색 1개하고 파란색 1개하고 붙어가지고 노란색 1개가 남지. 네. 근데 노란색 2개하고 파란색 2개하고 결합하더니 반응했더니 생성물이 노란색 1개, 파란색 1개가 2개가 생겼지. 그리고 남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야, 노란색 2개, 파란색 3개 했더니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결합한 게 2개가 생기고 파란색이 하나가 남지. 네. 그러면 이때 2는 1의 생성물 결과를 해석하기에 야, 질량은 A가 5g, B가 1g이지. 그러면 야, 하나하나가 노란색하고 파란색 하나하나가 결합했지. 그래갖고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개수비가 1대1로 결합해.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5대 5대 1대 6이겠지. 네. 그리고 두 개가 결합해도 1대 1이니까 여기서도 10g하고 2g이니까 5대 1이야 질량비는. 네. 그리고 두 개가 반응했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자, 이의 결과로 반응 전후의 물질량의 비교하기. 화합물 AB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원자 A와 B가 개수비가 일정하니까 잠깐만 너희 이거 좀 보고 있어. 문제 좀 풀어. 여보세요.
자 보자. 자 봐봐. 거기 보면 그리고 이제 자 화합물 AB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1대1로 반응하니까 질량비도 몇 대 몇으로 일정하냐? 5대1로 일정하지. 네.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한 물질하고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이 될 때 이들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질량비가 일정해져 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상혁아. 그리고 보자 옆에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는 반응 봐봐. 물의 성성 반응에서도 몇 대 몇이다? 1대8. 대 9. 그렇게 하면 돼. 네.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넣어준다고 해서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겠지. 야, 뭘로 나누라? B로 나누라겠지. B로 나누라겠지. 야, 2g 수소가 2g. 100g이면 18g 있지, 산소가. 야, 1대 8대 9지. 네. 그럼 나눠. 그럼 2지. 나누면 뭐야? 1. 그럼 누굴 선택해? 적게 나온 놈을 선택하면 되지. 네. 그럼 뭘 곱해줘? 1. 그러면 1g 반응하고 8g 반응하고 1g 반응하고 얘는 0g이고 얘는 몇 g이 생성되는 거야? 9g이 생성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도 성립한다? 질량?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같지. 질량 보존 없이 성립하지.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오딘과 화낙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보자. 10%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6ml에 10%의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반응시킨다. 이랬더니 아이오딘 칼륨에다가 칼륨을 일정하게 놔두고 거기다가 부피를 다르게 반응했어. 질산납을 부어 넣어준 거지. 0, 2, 4, 6, 8, 15 했어. 그러면 B에서 D까지는 높이가 증가해. 근데 D부터는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 네. 왜?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했기 때문에 1대1로 야, 농도는 뭐냐? 농도는 용액에 묽고 진한 정도란 말이야. 부피분의 입자수요. 농도가 10%로 가까이 있지. 네. 그러면 야, 부피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 입자수가 1대1로 돼가지고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EF는 왜 앙금이 더 이상 증가 안 해? 앙금의 높이가. 야,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이 없어. 아이오딘이 일정량만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이제 질산납을 넣어주다 보면 더 이상 납과 반응할 뭐가 없어. 아이오딘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그게 한번 풀어봐. 여기 나머지 거 풀어봐. 이거 풀어봐. 풀어보면 되지? 저번에 punto 다 풀었어? 풀어간 거? 숙제내준 거? 이거요? 펜이요? 다 풀었어? 이 자식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남았어요. 이 자식이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안 돼. 저 빨리 7단원 하고 싶어요. 뭐라고? 7단원이요. 7단원을 왜 해? 네 진도를 7단원 간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단원 하고 있거든요. 근데 7단원이 별거 위주라서 7단원 하고 싶어요. 이야, 진짜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7단원에 제가 7단원 별과 우주라서 제가 우주 좋아해가지고 미리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별이 거기 교과서에 나와요. 야, 너 저번에 뭐만 줬냐? 선생님이? 지난번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3개. 그것만 3개 줬어? 네. 지금 학교에서 화학 반응식이고 개수 맞추는 것까지 했어요. 알았어. 엄마 또 기다리시냐? 오늘 또? 아니요, 저 오늘 아빠가 오는데 아빠가 오늘 퇴근해서 여기 오는 시간이 저랑 저 끝나는 시간이랑 맞아가지고 몇 시에 오신대? 한 7시 반쯤에 오신대요. 이것도 배웠어요. 질량 보존 법칙 이것도 배웠어요. 빨리 풀어 그럼. 다 풀었어? 음. (1번에) 기억이 1대8 과산화수는 이렇게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반응 2대1로 반응해갖고 질량비가 1대8이지. 네. 근데 과산화수소는 수소, 산소가 2개씩 반응해갖고 1대1이지. 네. 그리고 1대 질량비는 16이지. 성분 원소가 같아도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야. 네. 이제 니은은 2, 디귿이 2, 리을이 1대1, 그리고 미음이 1대16. 이해됐어? 네. 그 다음 유제 2번에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돼? 14 곱하기 1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7대 16이다. 14대 32니까 7대 16이야. 네. 틀렸어, 맞았어? 맞습니다. 그리고 물 45g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최소 질량은 수소는 몇 그램? 2대 1대 2니까 1대 8대 9니까 9로 나눠. 물을 9로 나눠? 그럼 얼마야? 9는 6, 9, 54지. 그러면 1대 8이니까 6을 곱해주면 수소는 몇 그램? 6g,
산소는 몇 그램? 48. 그렇지. 이해됐지? 네. 그랬을 때, 자, 유제 4번에서 6ml 아이오딘과 칼륨 6ml와 완전히 반응한 질산납의 부피는 얼마야? 몇 ml 반응했어? 6. 그렇지. 6ml지. 그리고 F에는 남은 물질을 완전히 중화하게 될 물질과 부피는 뭐야? 아이오딘과 칼륨 몇 ml를 더 넣으면 돼? 4. 4ml. 이해됐지? 네. 그리고 넘겨. 그리고 34페이지 보자. 화학 반응에서는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있다. 화학 반응 시 뭐가 있다고? 에너지 출입. 에너지 출입이 있어. 야, 상혁아, 아버님 뭐 하시냐? 저기 회사 마케팅 팀장이요. 회사 어디 다니시는데? 저기 그 뭐냐 세웠어요 회사. 그랬어? 네, 저희 뭐냐 저기 아빠 위로 그 형제가 두 분이 더 계셔가지고 네, 세 분이서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랬어? 오너일까네? 오너일까야? 첫째 그 제일 큰 아버지가? 네, 제일 큰 아버지가 그 사장이시고 둘째 큰아버지가? 저기 뭐냐 개발 그쪽 팀장이시고 저희 아빠와 마케팅 쪽 팀장이시고. 그래? 자, 보자. 뭐 하는 거 쪽인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아빠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요즘에는 아빠가 그 약간 AI 같은 거 써가지고 그런 거 하세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보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첫 번째, 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뭐가 있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보면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무슨 말이냐? 화학 반응 시, 자,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왜 일어날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고유 에너지가 틀리단 말이야.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고유 에너지라고 해.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고유 에너지 차가 생겨. 이렇게 되면 반응물이 더 높으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생성물이 더 높으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해됐어? 왜 생긴다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것 때문에 고유 에너지 원래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의 차 때문에. 이해됐어? 네. 차가 생기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발열 반응을 보자. 그러다 보니까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어. 발열 반응을 보면 발열 반응은 뭐냐?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라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자, 뭐냐면, 자, 여기 봐라. 실험이 일어나면, 자, 상해가 봐봐. 플라스크, 생강 플라스크에서 실험을 했어. 근데 얘가 개고, 나머지가 주변이야. 이때는, 봐라. 개에서, 실험하는 개에서 어디로 열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주변으로 방출해. 그러면 개는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리고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냐? 높아지는. 그러면 얘는 누가
에너지가 더 높냐? 봐봐.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높다?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열을 이건 안 변해. 에너지를 방출해. 이게 발열 반응. 갖고 얘가 뭐가 있어? 거기에 나왔지. 야, 연소 반응. 야, 연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잖아. 그럼 열을 방출하니까 야, 우리 캠핑 가서 나무 장식 빼면 따뜻하잖아. 주변이 따뜻하지. 그리고 산과 연기의 반응, 중화 반응에서도 뭐가 발생해? 중화열이 발생해. 염산과 수산화트륨이 반응할 때, 수용액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왜?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산화칼슘하고 물의 반응. 야, 우리가 백패커들이 우리 있잖아. 간단하게 조리용 기구 있지. 이만한 포장된 음식이 있는데 여기서 줄이 있어. 줄을 빼면 이게 산화칼슘하고 여기다가 이제 백패커들이 어떻게 가냐면 이런 용기가 있어. 거기에다가 산화칼슘이 든 포대기가 있어.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뚜껑을 딱 덮지. 그럼 여기에 음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물하고 산화칼슘하고 만나면서 발열 반응이 발생해. 갖고 그 열에 의해서 이걸 데피는 거지. 자,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옆에 밑에 봐봐. 발열 반응을 활용한 거. 난방 및 음식 조리.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지. 손난로는 뭐야? 철가루하고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되는 열에너지로 에너지로 손을 따뜻하게 하는 거. 발열컵이 있지. 아까 전에 말한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운다. 염화칼슘 제설제 있지. 왜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열을 방출해. 그러면서 눈이 녹아. 근데 야, 얘가 이제 염화칼슘하고 이제 물이 된 눈이 있잖아. 섞이면 소금물 같이 돼. 소금물은 어느 점이 낮아. 그러니까 0도 이하에도 잘 안 올라. 그러다 보니까 빈칸이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네. 염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방출하는 에너지로 눈을 녹인다. 옆에 보자. 플러스 강의 1번 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까닭. 아까 지금 말했지 선생님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야. 발열 반응은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나오지. 누가 고유 에너지가 더 커? 반응물. 그렇지. 반응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따라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따라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거야. 석고붕대도 석고의 주성분은 황산칼슘으로 물과 반응하며 굳으면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산과 연기는 산은 뭐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물질로서 염산, 황산 등이 있고 연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물질로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이 있다. 그리고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할 때 산화칼슘이 아까 전에 물과 반응하면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에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네. 발열 반응으로. 그 다음 흡열 반응이 있지. 흡열 반응은 뭐야?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이해해주면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럼 보자. 이때는 흡열 반응 시에는 선생님 말했지. 걔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다? 낮아요. 낮아지지. 그러면서 야 반응을 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더 커? 반응물. 반응물보다 아니지 생산력이 그렇지. 그만큼 이만큼의 에너지를 반응열을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있어? 봐봐.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흡열 반응에 얘가 있어. 수산화 발효와 염화 발효이 반응해가지고 반응과 광합성. 광합성 시 뭘 흡수해?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지. 네. 그리고 탄산수소와 나트륨의 베이킹 파우더를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탄산 나트륨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분해한다.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도 열을 흡수한다. 물의 전기 분해도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돼. 그리고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봐봐.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시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광합성도 봐라.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리고 탄산수소와 나트륨의 열분해도 탄산수소와 나트륨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흡열 반응에 의해 냉찜질팩이 있지. 우리 다쳤을 때 냉찜질팩 쓰잖아.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 온도가 낮아짐으로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래갖고 흡열 반응은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 생성물. 그러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차만큼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생성물로 된다. 상태 변화의 에너지 출입,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는 거야.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는 발열 반응이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흡열 반응이다. 됐지? 네. 그 다음 넘겨. 자, 36페이지 보자. 자, 첫 번째, 이제 여기만 하면 끝나. 이론은 끝나. 왜냐면 벌써 이제 1단원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2단원까지는 다 시험범위겠지. 야, 어디 배운대? 여기 공기 배운대? 기층? 기권? 여기였나?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물어봐. 표시는 교과서에다 표시는 해놨었는데 어.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 운동과 에너지 들어간다는데 뭐 들어간대? 기권과 날씨. 모르겠어. 얘는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집에 가고 보내. 집에 친구 있어 없어? 교과서 학교에 있어요. 내일 보내. 내일 학교 안 가구나. 네. 월요일날 보내. 월요일날.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추입 봐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다.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 넣은 다음에 핀셋으로 마그네슘 조각 3개, 4개를 넣고 온도계를 넣어 눈금 변화를 하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지. 네. 그래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다.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를 넣은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20ml를 넣고 온도계를 넣어서 눈금 변화를 확인한다. 자, 산하고 금속의 반응이든 산과 연기의 반응이든 중화 반응이든 둘 다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야. 야, 나무 판 위에 물을 떨어뜨리고 삼각 플라스크를 위를 올려놓는다.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바륨 20g과 염화 암모늄 10g을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은 다음에 온도의 눈금을 확인했더니 온도의 눈금이 0도씨하로 내려가지. 얘는 왜? 원래는 화학 반응 하기 전에는 삼각 플라스크가 들려.
근데 삼각 플라스크하고 그 나무판 사이에 물을 집어넣었지. 그러면 이 반응을 끝낸 다음에는 나무판 자체가 들어올려져. 왜? 얘가 흡열 반응하니까 물에 있던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물이 얼어버려. 그러니까 얘는 흡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삼각 플라스크를 손으로 들어본다. 나무판에서 떨어뜨린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해됐지? 그 다음 37페이지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만들기. 손난로 만들기. 손난로는 뭐야? 발열 반응이지. 그리고 손냉장고는 뭐야? 흡열 반응이잖아. 그러면 손난로 만들기는 부주포 주머니에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을 한 숟갈씩 넣은 다음에 물을 한 숟갈 넣는다. 부주포를 사용한 까닭. 부주포 봉투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철가루 혼합물을 넣고 흔들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발열 반응이 된다. 그 다음 열봉합기로 과정 1에 주머니를 밀봉하고 주머니를 흔들거나 줍는 다음에 확인하면 주머니가 따뜻해지지. 왜? 발열 반응이니까. 근데 손냉장고 만들기 투명 봉지에 질산암모늄 30g을 넣은 다음에 작은 지퍼백에 물 20ml를 넣고 입구를 닫아 질산암모늄이 담긴 투명 봉지에 넣는다. 그리고 과정 1에 투명 봉지를 열봉합기로 밀봉한 다음 작은 지퍼백을 손으로 눌러 물과 질산암모늄이 섞이게 한다. 투명 봉지를 손이나 팔에 대어보면서 확인한다. 봉지가 차가워진다. 흡열 반응이니까. 됐어. 오늘 하고 본체 좀 그렇지.